빠른 속도로 가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 전기력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잠깐만 반복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거기 전위라고 하는 몇몇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위에 해당되는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페이지, 64페이지였군요. 64페이지에 해당되는 전기장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요, 지구상에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있어요.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래서 그 현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전기를 띤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하라고 하고요. 그 전하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전기를 발생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첫 번째. 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거야 이랬어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그러면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 지점에 전자를 고정시킬 거야? 아니면 계속 가게 할 거야? 이거에 따라 둘로 나누는데, 전자를 한 방향에 이동시킨 후에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하면 그걸 전류를 만들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에 정지시켜 놓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를 만드는 마찰전기가 있고요.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만들 수도 있더라. 자, 그 중에서 마찰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 된다. 물질끼리 마찰시켜야 마찰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게 되면 한쪽에 있던 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머리카락에 책받침을 비비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들이 책받침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 그럼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면, 전자를 얻은 책받침은 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체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하고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기를 띄었을 때 얼마나 센 전기를 띠니? 라고 하는 전기의 세기를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책받침이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 쿨롱의 전하량을 띈다면, 자, 머리카락은 전자 2개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2 쿨롱의 전하량을 띠겠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게 바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들을 멋진 말로 점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A라고 하는 플러스 4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도 있다고 치자. 얘네들끼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한다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 반대극을 띠고 있으니까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텐데,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센 힘 받냐? 누가 더 센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요?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니?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니? 정신 차리자. A가 B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아니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되죠. 왜? 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니까. 기억나? 그러니까 사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다고 해서 더 세게 당기거나 그래서 이러지 않아요.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더라.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생길 텐데 그 전기력 구하는 시 F는 물론 전기력 구하는 시 F는 네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R 제곱분의 라고 하는 전기력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니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 R이라고 하는 게 2m래요. 2의 제곱분의 K라고 하는 건 전기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 쿨롱 상수값인데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지만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1로 나오자. 자, 그 다음에 Q와 Q2는 각각의 전하의 세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둘 사이에 대략 2N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을 우리가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한다. 근데 이때 A는 4쿨롱 그대로 있고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도 B에 해당되는 전하량이 2쿨롱이 아니고 4분의 11쿨롱이든지 또는 17분의 10쿨롱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바뀌게 되면 전기력을 매번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B의 전하량을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기준 전하값으로 고정해 놓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한다. 우리는 이거를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데 그 전기장은 R 제곱분의 얘가 1쿨롱이니까 크로만 계산해도 돼.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우리가 구한 전기장의 세기의 2배만 하면 되고요. 자, 4분의 11쿨롱이면 4분의 11배 하면 되니까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 되겠니?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과에서 성적은 수학하고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선, 그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해. 그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전기력선을 그리면 되고요. 이러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디는 간격이 좁이라고요. 어디는 간격이 넓어요. 이때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격들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선의 개수로도 차이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전기력선이 많이 나간 쪽에 훨씬 더 센 전하를 띄고 있는 거고요. 전기력선이 조금 들어가 있는 쪽이 약한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더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은 개편된 교과서로 수업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어딘가에 예쁘게 정리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블랙과학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자사 책으로 사용해서 조금 필요한 것들을 가볍게 정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전기력이 작용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힘,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요. 그래서 이 힘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어요. 자, 실제 Q라는 전하를 띄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라지 Q, 여기는 Q. 이런 식으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 F는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실제 전하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그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해서 그 전기력을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근데 만약에 실제 전하 Q가 아니고요. 기준 전하에 플러스 1쿨롬이라는 기준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더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더라. 전기장의 세기는 F라고 안 쓰고 E라고 쓰는 습관. 자, 이 전기장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네, 스몰 Q를 1쿨롬으로 보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것처럼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 Q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됐니?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듣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곳이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곳을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중력장이라는 곳에 우리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력에 대해서 네, 중력이라는 거에 반응하는 건 뭐가 있는 물체? 질량이 있는 물체만 중력에 반응해요. 됐죠?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빛과 같은 애들은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도 중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소리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몸은 중력에 반응하죠? 왜? 질량이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요, 중력에 의해서 질량이 영향을 받아 중력장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중력장 안에서 중력을 받아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mg라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릴 거야. 땅바닥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자,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필요하죠. 됐어?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무게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kg라고 치자. 그러면 지구가 얘를 아래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10이야. 맞죠?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 올릴 거냐면 H만큼 들어 올릴 거야. 예를 들어 2m. 그러면 2m만큼 들어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힘에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한 만큼이 뭐다? 힘에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한 만큼이 뭐다? 해준 1이다. 그래서 나는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냐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mgh만큼의 일을 해줘서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겠죠? 그러면 나는 일을 했어. 그럼 물체는 그 일을 받아서 뭐가 생기니?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그걸 우리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요?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위치 에너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긴다. 그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 포텐셜 에너지 중에 첫 번째가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맞죠? 그걸 우리가 mgh로 계산했던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중력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막 배운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여기가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다시 말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러면 전기력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니?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죠. 그래서 중성인 입자들은 전기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만 전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Q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쳐. 근데 전기장 방향이 아래쪽이야. 그러면 그 아래쪽 방향으로 얘는 잡아당겨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전기장의 영향을 받으려면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최소한의 힘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를 곱한 만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2라고 하자. 그럼 얘는 아래로 얼마의 힘이 잡아당겨지냐면 전기력을 받아서 얘는 Q만큼의 힘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질 거야. 근데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리고 싶어. 얼마만큼의 힘 들어? 당연히 전기력이 Q만큼의 힘이 들어요. 맞아? 그 힘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야? D만큼 끌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냐면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만큼 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QED야. 그래서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정신 차려라. 자, 그랬을 때 나는 일을 해주고 물체는 일을 받으니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생기는 일을 받아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겠죠. 맞냐? 그걸 너네들이 맨날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라는 건 전기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QED라고 하는 전기력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방법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 QED 위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전기적 현상을 1쿨롱의 전하가 받는 모든 현상으로 설명한다면 여기를 1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줄여서 우리는 전이라고 한다. 됐어. 실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는 Q라는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고요. Q라는 전하가 아니고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전위라고 한다. 그 전위를 우리가 V로 쓴다. 우리 전위를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너네는 배웠다. 단지 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중학교 용어로 배웠다. 전위를 중학교 용어로 뭐라 그럴게요? 바보. 이거 뭐니? 볼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압이라는 게 사실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인 전위를 줄여서 전압이라고 한 거고 원래 이름은 전이다. 그래서 V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니까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2D 이게 전위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건전지 보면 10V예요 라고 했던 거 있죠? 그 10V가 사실은 1쿨롱의 전하가 갖는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전압이라고 했던 거지 사실은 전이다.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하면 되죠. 10쿨롱이면 10배 하면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2D가 바로 전압이라는 전이라면 여기에다가 V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는 QV로 계산할 수 있다. QV. 됐어요? QV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요 전류의 세기 1A. 1A가 뭐니? 1A가 어떤 세기를 얘기하니? 라고 하면 도선의 전류가 흘러. 꼬맹아 여기 좀 봐. 도선의 전류가 흐르죠? 그 도선의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물 들어오죠? 그랬을 때 1A 세기의 전류가 흘러? 무슨 말? 이거는 도선을 탁 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잘랐을 때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무려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는 세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625 18개라고 외우는데 우리는 625 18개를 매번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이걸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A라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얘기한다. 알겠어?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이 아니고 10쿨롱이 움직이면 10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이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값이야. Q는 IT. 되겠어? 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요, Q 대신에 IT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뭔가가 또 보이죠? 그 뭔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 공식,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비트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중학교 3학년 시험범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볼트, 전이라고 했던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꼬마 전구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2V였어. 그럼 여기서 2V 써. 라는 얘기는 뭐야? 라는 얘기는 실제로 전자가 나올 때요, 맨 처음에 2줄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나와. 그랬다가 꼬마 전구 불 켜기 전까지는 2줄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있다가 꼬마 전구 불 켜는 순간 2줄 다 쓰고 0줄 돼서 집에 들어와. 그래서 다시 건전지에서 2줄만큼 전기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가서 꼬마 전구 불 켜고 됐어? 들어오고 다시 에너지 충전, 다시 가서 꼬마 전구 불 켜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꼬마 전구 앞과 뒤에 에너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됐어? 얼마예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2V 차이죠. 됐어? 그거를 우리가 맨날 V는 IR로요. 이 꼬마 전구 지날 때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써? V값 구했던 거예요. 이게 오hm 법칙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V라는 건 저항 아래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저항 앞과 뒤에 에너지 차이다. 맞니? 그걸 멋진 말로 전이차라고 한다. 못 알아들으면 뒤진다. 됐죠? 전이차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전기력선을 그렸어. 됐어? 전기력선을 그려서 이 전기력선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선을 그리면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연결한 등전이 면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봐. 자,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을 때요. 자, 2kg짜리 물체를, 질량이 m인 물체를 1m 높이에 놨어. 2m 높이에 놨어. 3m 높이에 놨어. 자, 위치 에너지 A, B, C 중에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A에 비해서 몇 배? 3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I를 이 옆으로 가져갑니다. 똑같이 3m예요. C하고 D 중에 위치 에너지 누가 더 커? 같아. 왜? 높이가 같으니까. 됐어?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이면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가 같아요. 이게 등전이면. 그래서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3줄인 곳,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2줄인 곳,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1줄인 곳,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는 등전이면이라고 한다. 됐어? 네.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때 높이만 같으면요, 위치 에너지 같겠죠? 똑같아요. 이게 중력이 아니고 전기력선입니다. 이 하얀색이. 이 전기력선에서 높은 쪽이 플러스잖아. 아래쪽이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쪽
결과적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맞죠? 그랬을 때요.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 그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이면이라고 하고요. 등전이면은 반드시 전기력선과 90도 되게 그려진다. 뭐냐? 전기력선과 90도 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을 때 그것과 90도 되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등전이면이고요. 플러스 쪽이 높은 하늘, 마이너스 쪽이 낮은 하늘.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3V면 여긴 2V, 여기는 1V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선은 다 3V 이건 다 2V 알겠어? 그러면 요 선에서 요 선으로 갈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1V만큼 일해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해? 이해해? 이런 거죠. 자, 그 중에서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전기력선. 자, 등전이면 무조건 전기력선과 90도 되게 연결했으니까 얘랑 90도, 얘랑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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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등전이면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플러스 쪽이 높은 전이니까 여기가 10V, 8V, 6V, 4V 이런 느낌. 됐어? 네.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의 변화 없으니까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일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이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면 그만큼의 일을 받아야 되고요. 같은 전이가 있는 손끼리 이동할 때는 일을 하거나 받을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 등전의 면인데 그 문제가 살짝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해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자기들이 문제를 풀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67페이지. 67페이지요. 자, 67페이지에서 질문 있나 확인. 122번이요. 그림과 같이 같은 양만큼 대전되어 있는 세 개의 금속구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전하 A가 받는 합력의 방향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자, 보시면 정삼각형이니까 각각의 사이의 각도는 60도,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아. 이런 느낌 되죠?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이 R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ABC가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지만 세기는 똑같아 라는 뜻으로 지문이 나와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전하 A가 받는 힘, 전하 A는 뭐 받아? 전기력 받아. 누구로부터? A는 B로부터도 A가 전기력을 받을 거고요. C로부터도 A가 전기력을 받을 거라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실제로 A가 받는 실제 전기력.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시면 A와 B는 플러스 같은 극이니까요. B가 A를 밀어 이쪽 방향으로 B가 주는 전기력을 받아. 맞아. 그 다음에 A와 C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대극이라서 당기는 전기력을 받겠죠? 당기는 전기력을 받아. 맞냐?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의 전하는 똑같고 거리도 똑같으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나 C가 A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똑같을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사이각이 몇 도? 빨리 계산. 몇 도? 120도. 그럼 너네 기억나니? 자, 어떤 힘이 있는데 힘의 세기는 똑같은데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일 때요. 합력은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두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같은 세기만큼의 힘이 작용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이거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 이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자, 68, 69에서 질문해 보세요. 돼요? 넘길게요. 70, 71에서 질문해 보세요. 100, 140, 133. 133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분무기로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서 X선을 쏘여서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방울을 마이너스를 띠게끔 했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자, 두 금속판을 전원에 연결하였더니 기름방울 A는 연직 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B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요,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서 X선을 쏘여서요, 기름방울 3개가 전하를 띄게 하거나 또는 전하를 안 띄게 했나봐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서 히트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으로 대전시켰다. 두 금속판을 전원에 연결하였더니 기름방울 A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자, 마이너스로 다 대전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봐줄래요? 전이차가 V인 거 알겠고, 여기가 P인 거 알겠고, 여기가 Q인 거 알겠는데, 그림과 같이 분무기로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서 X선을 쏘여 마이너스 전으로 대전시켰다.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금속판의 전원을 연결하였더니 금속방울 A는 연지가 아래로 움직이고, A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B는 공기 중에 떠 있고, C는 위로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자, 저 하나만 봐주세요. 여기서 위, 아래가, 여기가 아래를 얘기하고 여기를 위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인가요? 요런 그림인가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고 여기는 공기 중에 그냥 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P하고 Q가 위와 아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위, 여기를 아래로 봤는데 A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 얘는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냐? 자, 그랬을 때 꼬맹아, 특이하게 움직이는 게 뭐야? 물방울이 있는데 원래는 어디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아래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그냥 떨어지나 봐 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움직이는 게 누구니? 얘죠. 얘는 위로 올라가죠. 자,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중력을 받는데 왜 위로 올라가? 중력보다 더 큰 힘의 전기력을 받아서 그렇죠. 됐어? 그러면 전기력이 얘가 크게 작용해서 위로 끌려 올라가네?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란 얘기야? 마이너스를 땡기니까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됐죠? 자, 똑같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기름방울이 3개가 있는데 기름방울 3개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요. 3개가 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이 다 아래쪽으로는 중력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력도 받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특이하게 움직이는 C를 보시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보다 더 센 전기력이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멈춰 있어. 왜? 중력과 전기력의 세기가 같아서 그래. 그래서 합력이 0이야. 이런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전기력보다 훨씬 세.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3개가 모두 다 중력과 전기력을 받는데 그 세기는 다 달라요. A, B, C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달라서 그 중에서 A는 중력이 더 커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B는 중력과 전기력의 세기가 같아서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거고요. C는요, 중력보다 전기력이 더 커서 전기력 방향으로 끌려가요. 자, 그럼 C가 받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위쪽이 플러스, 그렇다면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띄겠네. 그러면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이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니까 전기장 방향은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이에요. 기억 맞는 얘기예요. 니은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강해지면 기름방울 B는 아래로 내려갑니까? 자, 전기장이 더 세지면 전기력이 세진다는 얘기죠? B도 올라가야죠. 자, 디귿 금속판의 전원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기름방울은 모두 다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죠? 모든 힘이 다 아래를 향하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괜찮은 문제네요. 넘어가 볼게요. 72, 73 질문. 72, 73 질문. 141번 좀 볼게요. 자, 그림은 X축 위에 두 지점, X는 마이너스 2m, 또 X는 2m인 두 지점. 자, 여기에 마이너스 Q인 두 점전화를 놓은 모습입니다. Y축에 Y는 3m인 한 점에 플러스 Q의 전화를 놓았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력은 이렇게 그래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 2인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다 라고 놓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인 지점에 마이너스 Q인 전화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인 지점도 마이너스 Q인 전화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3인 여기에 요번에는 플러스 스몰 Q인 전화도 놔볼게.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3개가 있어.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보시는 기억 좀 보세요. Y가 3m인 위치에 점전화 플러스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라고 했어. 자, 얘가 받는 전기력, B가 받는 전기력은요? 그래서 B가 받는 전기력은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B라고 치고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치고 이렇게 해볼게요. B가 받는 전기력은 A로부터 전기력 받아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받는 전기력과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한 만큼이 B가 받는 진짜 전기력 맞겠냐? 그랬을 때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반대극이니까 당기는 힘 받아. 그 얘기야. 됐죠? 자, B와 C 사이에는 같은 극이니까 서로 미는 방향의 전기력 받아.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얘 전기력 방향은 합성된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되겠어? 그래서 적어도 마이너스 Y축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되겠어? 조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네요. 얘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꼬맹아. 이거 마이너스네요. 자,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당기는 힘, B와 C 사이에도 미한 당기는 힘 이렇게 작용했어야 돼요. 미는 힘 아니고 당기는 힘. 그래서 합력은 이 둘의 합성된 방향, 이쪽 방향 맞네요. 마이너스 Y축 방향.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Y가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점전화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갑자기 자, 얘를요. 마이너스 3의 위치에다가 이동시켰다고 치자. 자, 얘가 여기에 있다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네,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기겠죠.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합력 방향은 위쪽 방향이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티귿 점전화 플러스 Q는 원점을 지날 때 가장 빠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려면 힘을 제일 세게 받아야 되거든요. 됐어?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아래로 끌려 내려갈 겁니다. 그랬을 때 힘을 제일 세게 받는 지점이 여기니?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길 거고 얘도 당길 거라서 됐어? 네. 둘의 합성된 방향의 힘이 여기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양쪽의 힘의 크기 똑같고 거리 똑같으니까 F의 합력 얼마가 됐니? 0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때 속도가 제일 빠르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때 속도가 제일 빠르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지금 얘는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굴러 내려와. 됐어?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각도가 점점 뭐해지니? 두 힘이 잡아당기는 사이 각도. 너네 그거 기억나? 선생님이 3N하고 4N이 있다 그랬죠? 3N하고 4N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몇 N? 7N.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몇 N? 1N. 같은 방향은 0도, 반대 방향은 180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합력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되겠어? 근데 요 그림 잘 봐. 요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요. 두 힘이 작용하는 요 사이 각도가 점점 뭐해질까요? 사이 각도가 점점 뭐해질까요? 커져요. 합력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래서 원점에 오면 합력이 얼마가 돼? 0. 이죠? 머리 열나 굴리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요.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랬다가 원점이 오는 순간 합력은 순간 0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얘는 그 속도 때문에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원점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아까 구했죠? 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는데 됐어? 원점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어느 쪽? 반대쪽이야. 그럼 속도가 뭐해질까? 느려져요. 됐어? 그러면 속도가 최고인 지점이 어딜까요? 원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마지막 구간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점점 뭐해질까요? 느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얘가 플러스 Y축에 있다가 원점을 지났다가 마이너스 Y축으로 갈 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원점으로 오면 힘이 0이니까 속도가 최고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이런 모습이야. 됐어? 그래서 속도가 최고로 빠른 곳이 바로 원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문제로요. 141번 문제는 엄청 좋은 문제네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전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 우리가 전류라고 해 라고 했었죠. 우리 여기까지 수업했었던 거 맞죠? 회로도까지 했던 거 맞죠? 이거 회로도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왔던 점전화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요. 선생님하고 회로도 가죠. 문제 5개밖에 없어요.